연휴 부담 그리고 경기 불안감 속에서 수급 악화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수급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요.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실적 시즌을 기대한 자동차가 그나마 선방을 해줬고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던 건 중국발 훈풍 쪽이었죠. K소비주, 엔터 그리고 게임이 그나마 역시나 하방 압력을 좀 막아줬는데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수급에도 이 힌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체크해보니까요. 여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기업인 이 HPSP까지 매수 상단에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었고 외국인은 중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로 엔터주인 하이브와 JYP 엔터를 사들였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담아낸 모습. 오늘 오전 9시 47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요. 다시금 2차 전지에 매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 두 형제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사들이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 강한 매수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까지 3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장바구니의 모습이었을까요? 보니까 실적 시즌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압도적이었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를 가장 강하게 사들였고 방어기질의 통신주인 SK텔레콤과 함께 외국인이 엔터를 사들였다면 기관은 중국발 훈풍으로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사들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기관은 어떤 기업을 사들였나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부터 역시나 현대모비스 연속성 보이며 오늘 오전에도 부품주를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AI 관련 기업인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반도체로는 DB 하이텍을 강하게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보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변화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와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장바구니였습니다. 일제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2차 전지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을 담아내며 어제 낙폭이 확대는 됐지만 저가 매수로 2차 전지에 다시금 강한 러브콜을 보내는 개인 투자자의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주 그리고 어제까지의 수급적인 특징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장 외국인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주들이 떨어질 때마다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로봇주,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까지 골고루 함께 좀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특징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보죠. 하자영 고수, 수급 특징 오늘 있습니까? 좀 선물 매수 기관이 좀 하는 거, 요거 의미 있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딱히 있지도 않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현물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선물에서는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해지 차원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 쪽이죠. 외국인 쪽은 현물과 이제 선물 쪽이 동시에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외국인 쪽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건 이제 또 원달러 환율과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일본 쪽에서도 그대로고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 이제 그 통화 가치가 좀 약세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철강, 유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도 같이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빠질 때마다 좀 사고 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랬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요거 같이 가담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성격이 다양한 물량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여지죠. 공매도 헌매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정의 상품 계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우려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주 싸게 산 분이야 지금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 높은 가격에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에 샀고 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이 워낙 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없으니까 좀 롤링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는 그 정도의 매매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네. 또 단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롤링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또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4분기에 진짜 다시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돌아선다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늘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 오히려 떨어질 때 뭐 저가 매수로 나눠서 하겠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갈 때 사는 게 좋다.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차 전지주도 지금 떨어질 때 지금 수급에 뭔가 외국인 기관을 조금 사는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조금 사볼까 이런 없습니까? 이후에 돌아 나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사도 늦지 다 이제 않겠죠. 그런 의견이시군요. 우리 하장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저는 오늘 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상당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 물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을 선정하실 때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기준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슈는 미국의 금리죠. 핫합니까? 저는 이제 지겨워요 사실. 기준점을 돌파했거든요. 4.54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그쵸. 기존의 최대 그 박스의 저항선이라고 해서 4.5를 돌파하면서 4.54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4.54를 돌파하면서 국내 이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환율이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가 일정 부분 고금리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환율이 약세로 진행될 때는 우리가 투자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존까지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금리가 일정 부분 상승을 해서 이 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될 때에는 가치주 섹터로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거든요. 가치주라고 한다면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성장 산업에 진입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업들은 회사에 유보된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버티죠.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야를 달리해서 시장을 접근해야 될 시기라는 측면에서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또는 다른 성장 섹터의 종목들보다는 네. 가치 섹터로의 종목 교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요거 버텨낼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차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특징주 가운데 저희 좀 한 종목씩 꼽아 볼 텐데 먼저 하창원 고수부터 좀 하나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JYP를 좀 골랐습니다. JYP. 네, JYP 좋아하시잖아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이제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뭐 장중에 또 변동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7%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기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어제 YG엔터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인 1인 기획사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피셜 쪽에서는 부정을 했죠. 부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오면 보통은 원래 주가가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는 오히려 양전에서 플러스를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런 재계약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 번에 조금 더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비처죠. VCHA라는 그룹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지금 그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했을 때 이게 오픈이 될 때 그 시청자 수가 3.9만 명 정도 굉장히 좀 많은 수치거든요. 이게 보이그룹 글로벌적인 탑 티어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스트리밍하면 10만 정도가 되는데 4만 정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앨범 쪽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해외 진출 아티스트에 대한 좀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밸류 평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변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엔터.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금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0.53% 장중에 하락폭이 다시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버텨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늘장까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김대중 고수 어떤 종목? 저는 경기 택하시겠습니까? 민감주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건설기계 네. 현 시점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그 고금리 상황에서 관심을 네.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그렇죠. 앞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에서 매수 매도를 번갈아 하면서 많이 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간 단위, 월간 단위의 흐름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뭐 기관이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은 시황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주가의 변동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기간을 좀 확대해서 6개월 또는 반기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주식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15%에서 현재 28%까지 늘어났죠. 많이 모아가고 있군요. 한 150만 주 정도 해서 주가의 등락차를 이용해서 뭐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주식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형태에서의 진행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시세에서의 흐름을 이용해서 뭐 주가 변동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주가 흐름에서의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수급 측면에서 판단할 때 또 시장의 고금리 상황에서의 주가 운용을 해석을 할 때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뭐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계속 우상향 추세를 밟아가고 있고요. 지난 7월 고점 이후에 8월장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금 차츰차츰 주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효 고수는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뭐 전혀 안 보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보는 보험, 금융, 뭐 증권, 그 통신 이런 종목들이 요새 잘 나가잖아요. 네, 일단 뭐 배당 관련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돼 있지만 네. 내년도에 SK텔레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SK그룹 내에서 지금 뭐 대부분 다 돈 없어서 난린데 뭐 유일하게 현금 동원력이 꽤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매 분기별로 또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도 하죠. 하다못해 비용만 통제가 되면은 뭐 돈을 꽤 버는 회사인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AI 쪽에 생각보다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것이고요. SK텔레콤이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람 빼가다 걸려서 네이버랑 분쟁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는 그 AI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가 관건인데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라인은 두 가지죠. 5G 어드밴스드, 5G 28GHz를 지금 다 통신사들이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G는 속도도 안 나오고 이거 왜 쓰냐 돈만 높게 받았다라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어떤 통신망에 대한 그 소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5G 어드밴스드가 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5G 관련 종목군들도 좀 움직였던 것도 한 맥락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이거 왜 하느냐? UAM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SK텔레콤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 미래 서비스 B2G나 B2B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통신망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AI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 모델들이 붙으면 당연히 배당은 좀 줄 수 있고 현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배당이나 주는 그런 답답한 회사에서 다시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의미 있는 AI 회사는 뭐 네이버 하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SK텔레콤도 생각보다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5G망과
그다음에 UAM과 관련된 미래 서비스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배당에 기댄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 추가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저는 일정 부분은 녹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SK텔레콤은 2028년까지 매출을 25조 달성하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AI 피라미드라는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이제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고객들로만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비즈니스화를 더 넓은 그리고 뭐 정부 관계 관련해서도 또 기업 관련해서도 더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을 SK텔레콤이 펼친다. 그런 관점에서 배당주 그 이상 성장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금 갖고 있는 종목으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네. 더 첨언의 얘기를 드리면요. 시장이 이제 약세 국면에서 종목 간의 순환이 되는 그 업종의 진행이 있습니다. 네. 제 경험인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방어주가 시장이 하락할 때 강세 현상을 보여주죠. 그쵸.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통신주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SK텔레콤뿐만 아니고 KT 주가를 보더라도 비교적 강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업종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최근에 이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SK 그리고 삼성의 지주사인 삼성물산, 그다음에 LG 이 지주사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주가가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흐름이 돌아오게 되면 이 지주사들로 흐름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뭐 성장주의든 가치주의든 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전체 지수가 빠질 때는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네. 통신주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기관망을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통해서 수익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경기방어주, 그다음에 통신주, 그다음에 지주사 형태로의 순환 흐름으로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서 제 경험치, 오래된 경험치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서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그러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지주사인 거잖아요. 네. 지주사 중에서 혹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혹시 하창한 고수님은 뭐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지주사가 근데 최근에 좀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딱히 지금 아 그래요? 이미 다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 늦었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골라보려고 했는데 혹시 김대중 고수님은 지금 시점에서도 지주사라고 한다라면 대형 지주사죠. LG, LG 주 LG, 그다음 SK,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주 LG의 주가는 최근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자리이죠.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구강모 회장이 사장단 뭐 소집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던데 다 모여 뭐, 했어요? 네, 그래 LG 그룹과 관련돼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저는 뭐 상대적으로 GS도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건 별로 없지 않나. 근데 오늘 또 GS건설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GS건설에 지분이 없습니다. 아 GS는. 그래요? 네. 아 다행이군요. 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연휴 전날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다.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쉬는 날 바로 직전에 모이라고 하면 정말 싫은데 이분들은 가셔야겠죠. LG의 그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요 관련해서 뭔가 나오게 될지 여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고수분들의 선택과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기계업종 내에서 현대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김종효 고수는 SK텔레콤, 하창 고수는 엔터즈건대 JYP 엔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탑5 3위 주제는 뭘까요?